2024년 9월 7일입니다. 요번 주는 많이 많이 못 올려드렸습니다. 방송도. 제가 이제 몇 달, 건 반년에 한번 모시고 분당에 있는 류마티스 내과 다녀오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운전을 좀 오래 하죠. 일산에서 이천 갔다가, 이천에서 다시 강남 갔다가, 강남에서 다시 이천 갔다가, 다시 또 이천에서 일산이나 아니면 또 그날.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이제 운전을 하니까, 그날은 많이, 목요일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저께죠. 약간 멍하더라고요. 하필 또, 목요일 날 오후에는 TBS 이강민의 잡지사 아마 요번 달까지 하겠죠. 원래 한두 번 하기로 했다가 2달 늘어난 건데, 이강민의 잡지사가 요번 달 말까지 할 겁니다. 10개 정도.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할지 아니면 그걸 끝날지 어떻게 모르겠죠. 어쨌든 목요일은 멍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어제 아침에 뉴스토마토 방송하고 좀 이제 아침에 와서 자는데 멍하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점심때 좀 지나서까지 많이 피곤이 안 풀렸는데, 어쨌든 그거는 제 변명이고, 자주 올려드려야 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열대야는 다 사라진 것 같고, 낮에는 30도 넘어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을로 들어가고,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가 또 추석인데, 일단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보니까 이제 우리 단톡방에 오랫동안 또 같이 해주셨던 분이 발렌타인 술 한 병 또 보내주셨고, 또 우리 이 K뱅크 쪽에 후원해주신 분 김모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가끔 또 뜻밖의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후원은 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격려의 말이라든가 따뜻한 말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렇게 저희 모친 보고 저도 보고 그러는데, 사실 튼튼하다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 살 수 있는 몸뚱이를 부모가 줬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죠. 제가 이제 유산 싸움하고 아니면 부모 탓하고 여러 가지 부모 욕하고 아니면 이런 사람들 많이 보긴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할 말은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 세상에 아픈 몸, 유전적인 거 아니면 이런 거를 남겨주는 부모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을 보니까 부모의 암 유전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받아갖고 젊었을 때 암이 걸려서 그러거나,
이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피부병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근데 대부분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감사합니다. 살아야지. 부모 재산 아니면 부모가 뭐 해줄 바람 뭐그 사람도 할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도 자기 할 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다 개소리라고 봅니다. 머리가 똑똑하건 몸이 튼튼하건 아니면 뭐 재주가 있건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로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뭐 그러다 보면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죠. 스스로를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추석 다가오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항상 제 부모한테 고맙게 생각하죠. 어, 그나마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50 넘어까지 살 수 있게 해준 튼튼한 뭐 몸이나 아니면 남한테 딸리지 않는 머리, 뭐 성격 그런 거 뭐 그럼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제 요지는 추석 때 가족끼리 싸우지 마시라고 그 얘기입니다. 자, 몇 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이제 그, 밤새 술 처먹고 약 처먹었는 뭐 술 처먹고 이제 음주운전에다가 길가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신고하겠죠. 신호 앞에서 뭐 가지도 않고 퍼져 자고 있으니까 콜콜. 그러니까 경찰차가 가서 이제 두들기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튀었죠. 경찰에 보이니까. 튀다가 청소원, 환경미화원 들이받아서 사망케 했어요.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등신들아. 얘가 지금 차가 있고 차가 자고 있는데 만약에 퉁퉁하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너 같으면 경찰 보면은 술은 취했겠다. 그렇죠? 그럼 바로 엑스레이트 밟고 가겠지. 응? 그럼 그러다가 사람 다치면. 그래서 그때도 제가 생방이나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조금 아쉽다. 아니 많이 아쉽다. 왜냐하면 그럼 경찰차를 그 음주운차 바로 앞에 대고 엑스레이트 못 밟게 하거나. 근데 여기서도 문제는 그겁니다. 앞에 대면 뒤로 도망가죠. 그죠? 앞에 받고 뒤로 도망가죠. 그러면은 이건 뭔가 이게 매뉴얼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 제가 지금 누가 봐도 술이 취한 차에 지금 그러니까 뭐 냄새도 맡아볼 수 있고 아니면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앞에다 대고 그럼 뒤는 보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차를 뭐 이런 삼각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넘지 못하는 거. 뭐 그런 거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그냥 경찰차 앞에 대놓고 경찰이 가서 선생님 저 내려보세요라고 하면 하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해서 내리는 사람도 몇 있습니다. 더러. 근데 대부분은 그러다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다가 잡거나 잡히거나 사고나 뭐 그래 다른 사람 안 죽이면 다행인데 문제는 얘가 술이 만취됐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치거나 사고 나거나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경찰차 뒤에 장비에 다른 차는 경찰차는 앞에 못 도망가게 하고 뒤에다가 그걸 못 넘어가게 어떤 이른바 그런 장비들을 마련해야지. 지금 이것도 지금 부산 진구 전포동에 있었던 오늘 오전 1시 49분에 40대 만취 운전자
그러니까 시동 켜진 채 자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가는 겁니다. 쑥 가는데 그냥 잠이 든 거예요. 지금 내 이 완충전자의 그 오른발은 악셀레이터가 아니라 뭐 브레이크 앞에 있었던 거예요. 밟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잔 거예요. 신호가 들어오는데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들기면 정신 드니까 자동차 뜨여지니 어떻게 합니까? 추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 애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뛰게 막아야죠. 도망 못 가게 해야죠. 그 정도의 장비도 없다. 그럼 바보들인 겁니다. 그러다 사고 나면 사고 안 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이 청소원처럼 술 취한 놈이 하다가 그 청소차에 갖고 사람 죽었잖아요. 그렇게 해도 개선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항상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범죄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사건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하나의 사안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사안이 이 경찰이 이 사건, 이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사실 아쉬움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장비의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이 절차의 어떤 미비라 이런 거 있으면 그거를 빠르게 분석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이 안 되는 뭐 이런 거죠. 경찰 애들이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해. 지난번에 뭐 파주에서 호텔에서 뭐 추락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어떤 걸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해결한 걸로 끝나는 되면 그 해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정확한 보고서를 통해서 그걸 분석하고 외부에 있는 지들끼리 말고 외부적인 어떤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판정을 내려서 그걸 가지고 좀 더 잘해볼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렇게 해야지 뭔가 발전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런 범죄 재현 프로그램 특히 뭐 대표적으로 용감한 형사들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현직 경찰들이 나와서 자기가 한 사건들을 이렇게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좋아요. 그럼 뭐.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저 앞쪽에 수사연구지가 몇 년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도 저렇게 하죠. 뭐 그 수사팀이든 가수팀이든 형사팀이든 애들이 수사한 걸 응? 잘했다고 이렇게 뭐 기고하고 뭐 좋아요. 근데 최소한 그게 최소한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했는지에 대해 각각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범인을 잡았으면 됐다. 아니 근데 범인을 좀 더 빨리 잡을 수도 있고 좀 더 효과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이 범인보다 공범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단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해결했으니까 끝이다 라고 하면은 그게 정답인가요? 답은 될 수 있지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왜 사건 기록을 공개하는 게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100번, 1000번 계속 떠들어대는 것은 발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만하고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된다. 지금 이 건 뭐 이제 좀 얘기가 달라졌지만 다른 얘기를 했지만은 좀 되게 안타까워요. 지금 이 만취한 상태의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만약에 이 정도만 됐으면은 이건 그나마 앞에 순찰차를 추돌해 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장비만 있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거죠. 저기 딱 봐도 자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차에다가 자물쇠를 잠그는 거 탁탁 4개 착 결착해. 그럼 어떻게 되죠? 촉촉. 그럼 뭐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엑스레이다 딱 해도 가질 않아요. 그런 거라든가. 예를 들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 다칠 일도 없고 운전자가 자기도 가다가 사고 날 일도 없고 뭔가 이렇게 좀 발전되고 뭔가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전에도 그만 안해도 그만 평가도 하지 않고 잘못도 없고 그냥 대충 징계 좀 매기다가 말고 그럼 이게 나아집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에 있어서 이 사건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요즘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네, 아니 그 전에 텔레그램의 창업자 하벨 드로프가 이 새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용자의 범죄로 CEO를 기소는 잘못이다. 아니 원칙상 맞죠? 아니 나는 그러니까 이제 드로프 같은 놈은 그게 뭐 지형 거건 자기 거건 어쨌든 난 텔레그램을 만들었을 뿐 그 안에서 나쁜 짓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 그걸 가지고 이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데 개소리입니다. 즉 서비스 자체 예를 들면 걔네들이 이제 사용자가 뭘 하면은 그 사용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 텔레그램 자체가 암호화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다른 어떤 이런 어떤 플랫폼과는 다른 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사악한 짓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돼.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텔레그램이 지금 개판이가 무법천국인데 텔레그램의 그 CEO는 난 몰라, 그 전혀 몰라 라고 했으면은 그런 개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런 놈들은 근데 그 텔레그램으로 22초나 벌었잖아요. 네? 그러면 돈 번 데는 책임을 져야죠. 이 딥페이크 논란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 텔레그램 사용자가 더 늘었대. 300만에서 310만이었는데 한 350만으로 늘었나 봐요.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요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무위키 관련된 부분이에요. 똑같습니다. 말하자면은 텔레그램하고 어떤 그 양상은 똑같습니다. 구독자가 최소한 24만이 되는 나무위키 커뮤니티 아카라이브라고 하는데 얘가 이게 파라과이 쪽에 서버가 있나 봐요. 온갖 디지털 성범죄물로 넘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카라이브라든가 이 나무위키 커뮤니티를 이놈들이 방관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죠, 사실은. 이것과 텔레그램을 오가면서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성착취물로 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범죄의 초기적 모습으로서 일정 정도 그걸 분석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옛날에 군사정권이나 아니면 권위주의 정권 애들이 무엇인가 이제 사회 통제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이런 걸 다 확인해 갖고 미리미리 예비 검속하는 거 그거 전체주의 사고 아니냐?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요, 이 텔레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즉각적인 전파력이 있는 게 없었어요. 즉 말하자면 그때는 기껏해야 종이신문, 책, 뭐 이런 것들이, 그거는 미리 뭔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고기만 틀어막으면 충분히 사회를 통제할 수 있었겠죠. 소수만.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완전히 이른바 초연결 사회의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 사이버 공간 이런 데를 모니터링 해도 실제로는 그 자체로 통제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오히려 거꾸로 거기에 의도적으로 트럼프 같은 애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극우파들이라든가 극좌파들이라든가 그런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미 개입돼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개입되어 있는 어떤 많은 사악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런 어떤 이 망에 대한 접근성, 범죄적인 어떤 것에 대한 사전 지무적 파악은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범죄 분석 아니면 이런 어떤 사전적인 모니터링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변호사 놈들이라든가 가지도 않은 그지 같은 것들이 떠듭니다. 무슨 뭐 인권이 막 나발이고 막 그러는데 좋습니다. 나도 인권 좋아하고 당연히 이건 지켜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그 얘기 하기 전에 이미 사이버 공간에는 그걸 엄청나게 다른 이 성착취물이라든가 범죄를 넘쳐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얘네들은 아니 모르고 알면서 뭐라고 하면서도 이걸 자기네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사전적인 형태의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면 딴지를 거는 거죠. 뭐 좋아, 뭐 그것도 괜찮아. 뭐 니들 맘대로 하면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범죄적인 강력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늘 제가 범죄분석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사이버 공간이 없을 때도 미국에선 이미 범죄분석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나무위키도 그렇고 텔레그램도 그렇고 지금의 우리의 세계에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어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이는 오히려 착한 사람들, 우리들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못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 개판된 거 보세요. 오히려 이런 개판에서 오히려 이득을 얻고 하는 자들, 판사들, 변호사들, 검사들, 경찰놈들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뭐 이 세상이 엉망이 되고 개판이 되면 더 먹고 살기 더 좋아지겠죠. 실제로 피해받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죽어나가는 거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텔레그램, 나무위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하나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딥페이크 관련돼 갖고 성착취물의 본질은 뿌리 깊은 성차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딥페이크 범죄에 빠져드는 10대 우리 사회에 있나 이런 것처럼 여러 그래도 좀 뭐 언론의 이런 칼럼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 지금 이 시사저널의 배정원이라고 하는 보건학 박사가 한 뭐 그 칼럼도 있고요. 시사저널에 이 딥페이크는 경향신문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박지현부터 이제 장혜영 같은 전직 정치인. 그러니까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본질이 뿌리 깊은 성차별이라든가 이러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청소년 교육의 문제라든가 우리의 어떤 뭐 입시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시사저널의 이 배정원이라고 하는 보건학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딥페이크 성범죄가 많아지는 이유가 기술적인 입시 경쟁, 그리고 성교육 부족, 남성성, 그리고 익명성, 집단주의, 딥페이크 뭐 이런. 맞습니다. 뭐 거기서 뭐 그런 것들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박지연, 장혜영 같은 사람들은 주로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아니면 성차별, 성폭력 부장에서 분명히 그런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논의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문제 제기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백화점식 문제의식, 그러니까 근본주의적 문제의식이라고 하죠. 다 잘못이야. 다 문제야. 문제야. 다 잘못됐어. 그리고 많은 겁니다. N번방 사태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요. 많은 어떤 심각한 어떤 범죄라든가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논의가 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다 떠들어대요. 아니 분명히 당연히 아까 배정원 박사 아니면 이 장혜영 이런 사람들 얘기는 틀린 게 없다니까요. 근데 이런 논의들이 더 밀도 있게 진행이 돼서 무엇인가 그러면 어떤 단계로 그럼 가장 우선을 뭘 해야 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뭐 이렇게 좀 구체화돼야 된다.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파편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다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바뀌는 건 없고 또 좀 며칠 지나면 다른 사건 터지고 또 다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언론이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관료들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힘이 있는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들이 늘 하는 상투적인 수법이죠. 뭡니까? 논의를 그냥 소모해 버리는 겁니다. 논의라고 하는 깊은 논의 없이 그냥 다 틀어놓고 다 나쁜 놈이야. 다 잘못했어. 그리고 끝. 그래서 저는 박지연이건 장혜영이건 배정원이건 아니면 그 누구든 어떤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누구든 문제 제기 좋다.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 충분히 해라. 단 그럼 지금 이 시기 구체적으로 무엇을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얘기를 하시라. 지금 그걸 말하지 않으면 사실은 기득권을 가진 지금의 시스템으로 지금의 혼란으로 이득하는 자들이 박수치는 거다. 왜? 다 나쁜 놈이 되니까. 다 물타기 되니까. 이제는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 반복되는 걸 보세요.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와는 별도로 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왜 그렇게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그걸 좀 명확히. 그래서 지금 누가 어떻게 단 하나라도 핵심적으로 문제 제기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또 그냥 또 공전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거치고 소만 잃고 외양간 없어. 이제 외양간 사라졌어.